안녕하십니까. 한국약초산업학교 이사장 조우현입니다. 세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민속식물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여서 관광산업으로 특화하고 또 자연에 대한 활용산업화 하려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관광산업으로 많은 곳에서 개발을 해놓으면서도 정작 그곳에서 안내해주고 해설해줘야 될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발맞추어서 그 전환점을 가지고 또 방향을 잡아서 이 약초 해설사의 길로 택한다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 포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 문제로 인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초 관리사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질 걸로 봐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탈피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이런 고민거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자연 경관 속에서도 우리가 약초 해설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주변에서 파랗게 자생하고 있는 저런 식물들이 특화시킬 수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산행을 하면서 아우 경치 좋다, 아 푸르다, 아우 공기 좋다,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가 긴데요. 앞으로는 이런 환경을 지나칠 때에서도 이 식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신다고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약초 해설사 같은 직업은 정년을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을 하고 또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고 또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교류하고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지식 함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외로 우리가 보면 이 약초 관리사에 대해서 우리 젊다고 하기에는 또 좀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층에서부터 이 관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저희 약초 학교에서 제일 연소자가 중학교 2학년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권장해서도 오기도 했지만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학생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것이고 뭔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미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취득을 해놓으면 약초 관리사 자격증,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우선 자기가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약초 같은 것을 키우고 취미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더 나가서는 자기 엄마 아빠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무슨 약이 필요할 때 자기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대견스러운 사람들 또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독특하고 이색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학생들이 대학 진로 과정에서도 아주 독특한 과가 있다고 보면 그런 전문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많은 직업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직업 속에서
우리 약초하고 또 자연하고 건강하고 직결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보면 상당히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주축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으려면 건강한 사람이 돈을 쓰게 돼 있고 또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자격증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강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죽어줄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소중한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내 가족이 걸렸다고 봤을 때 내가 그걸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와 벽에도 그 빼줄 수는 있어도 아픈 것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고 보면 가족들한테도 큰 민폐를 끼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가족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어린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뭐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충분하게 기여를 해주고 혼신을 다해서 키워놓고 출가를 시켰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단계고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 부모님들, 어머님만 해도 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직업과 나이가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약초 해설사 같은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이 약초 해설사 같은 자격증을 좀 취득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연민의정 같은 걸 느끼고 있고 또 자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은 또 그런 반면에 이 약초 해설사 같은 자격증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약초 관리사라든가 약초 해설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또 취득을 해 놓으신다고 보면 아주 용이하게 쓸 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약초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들을 우선 해야 될 것인데 약초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선은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챙겨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이 전문 해설사들이 직업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각박한 도심 속에서 아주 힘들고 바쁘게 살다가 보면 이런 그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여가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하나하나를 취득해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속적인 교육과 또 산지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견학을 하고 또 병행을 하면서 본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자신이 그 쌓아놓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생겨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속식물은 또 산업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고요. 또 이런 식물들을 널리 알리는데 그 약초 해설사들이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초 해설사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방향을 놓고 보면 약초 재배 농업과 가공이라든가 이런 기술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종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약초의 그 품질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약초 재배 단지 또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약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들을 소개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보고요. 또 친환경 약초 생산 관리에서부터 민간 치유 요법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약초를 잘 재배를 했으면 저장도 잘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약초를 좋은 약초를 선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약초 관광 산업의 블루오션 또 전략을 세워서 한방 그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이런 데 현황 파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관광객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수가 있고, 또 약초의 종류와 그 가공 기법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종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IT 활용 산업으로 인해서 소비 촉진도 유도시켜주고 또 산업화시키는 데 기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요. 약초 해설사의 방향은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잘 대비를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또 소득 창출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뭐 효소라든가 뭐 차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무슨 건강식품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우리가 식품 쪽으로도 그 반찬류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소비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문가의 대열에 서서 민속식물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연산의 초급 목표를 취취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양질의 약용식물을 약용식물을 사용하여서 그 무슨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이런 그 정보들을 잘 공유를 하고 또 교류한다고 보면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걸 대다수 사람들이 보면 잡초로 생각을 하고 잡초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작 잡초로 취급했던 풀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가 쑥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쑥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쑥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 한 3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쑥이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지내고, 이 쑥이 하면 어디에 좋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그 쑥은 개떡이나 쪄먹고 쑥국이나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쑥 한 가지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더라도 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가 뜸을 뜨는 것을 뭘로 만들어서 뜨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게 뭔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쑥뜸 같은 것을 뜸은 쑥으로 뜨는 것이고 쑥뜸이라는 얘기는 공공연히 다 알고 있지만 다른 걸 가지고 뜸을 뜬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못 들어봤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이 식물들도 잡초 취급을 받는 식물들도 각자의 할 역할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지만 약성이 있어서 약재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약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약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독성이 있어서 법제를 해서 또 먹어야 되는 이런 약재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법제해서 먹는 독초들이 우리 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뭐 항생제라든가 또 유익한 약재가 되고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약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초 취급을 하고 지내던 식물들이 우리 보면은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쇠비름 같은 거 이런 거는 풀을 뽑아서 뒤집어 놔도 죽지도 않는 식물입니다. 여름 그 땡볕에 7, 8월에 이 뿌리채 뽑아서 뒤집어 놔도 죽지를 않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강한 식물들인데 그게 등푸른 생선보다 더 훨씬 많은 오메가3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고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식물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잡초 취급을 했던 풀들을 좀 잘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약초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좋은 약초가 뭐냐, 약재가 뭐냐 하면 최우선순위로 꼽는 게 산삼입니다. 근데 산삼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나 많이 들었던 식물이고 또 약재입니다. 근데 산삼을 국민들이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근데 좋은 것이 뭐냐면 산삼이에요. 또 산삼 외로 특정 약재로 쓰는 식물들 그 몇 가지들 정도만 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잡초 취급했던 것들이 우리 몸에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민속식물 대다수가 약효를 가진 식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면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다 우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식물이라 하면 민속식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면 자생식물이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씨앗들이 여기에 와서 떨어져서 거기서 발화가 돼서 난다고 보면 자생식물이라고 봐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민속식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숨결을 같이 해온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들을 약초 해설사들이 잘 감별하고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약초 해설사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우리 온 국민들이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또 천연 제품 먹거리들을 선호하는 시대고 어디 그런 것만 찾는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밥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또 우리 식물이 그렇게 좋은데도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음에도 밥상에 올려져 있는 그 식물들이 많은 외국 식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좋다라고는 하는데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외국 식물들이 그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 식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때는 우리가 천혜 자원이 준 선물 민속식물이라는 것을 잘 생산을 하고 또 천연 건강제품으로 건강식품으로 또 개발을 해서 또 이렇게 보급도 시키고 또 우리도 먹고 한다고 보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약초 해설사 자격증이 유망업종으로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또 반면에 약초 해설사들의 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력이 필요로 한 곳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또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면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전문 인력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약초 해설사는 노후를 준비하거나 또 귀농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귀산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자격증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노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식물이나 약초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고 익힌다고 보면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산업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이 연장선으로 제2의 직업으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보고요. 특히 귀농이나 귀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농업이 아니라 이 우리 민속식물, 이 약초,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이런 약재들을 선정을 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경동시장 같은 데를 한번 나가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보면 대다수가 중국에서 넘어온 식물들이고 뭐 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식물들이 거반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이 좋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식물을 산업화시키는데 정부에서라든가 민간 단체에서라든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특히 귀농을 하시는 분,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올리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농업도 흉내내기 농업에서 기술 농업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무슨 상추 농사를 지어서 1년에 뭐 한 1억을 소득을 올리더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지방에 가서 나도 상추 농사 져서 1년에 한 5천만 원만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농업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또렷하게 내고 본인이 장점화시킬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그게 바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요령에서부터 수확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특작화하고 또 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그 방향을 아주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식물이 아니면 농업에서도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절대적으로 농업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 농업의 가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력으로 또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종류의 민속식물과 좋은 약초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다 잘 활용을 하고 또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식물들을 잘 선택을 해서 내하고 궁합이 맞는 식물을 가지고 또 농업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풀 한 포기를 키우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면 그 식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식물은 길게 보고 즐길 수가 없다. 하물며 농업에서 소득 창출을 올리려고 하는 식물들이라고 보면 더욱 나하고 궁합이 맞는 식물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실무 교육을 통하여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재배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방향 전환하는 데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또 취득해 놓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초 해설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자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강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면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농업이라든가 귀산촌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소득 창출을 올려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지금 산을 사서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기를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이런 자원을 좀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초 관리사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잡는 것들도 우리가 약초를 잘 알지 못하면 약초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초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약초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약초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약초에 대한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본인의 양식으로 잘 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약초 해설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